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디어 왈튼 파일즈 2부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1부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드리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나도 방대하고 복잡하니 혹여나 이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제 채널에 업로드되어 있는 왈튼 파일즈 1부 영상을 꼭 시청하고 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가 되실 테니 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편안한 자세를 취하시고 저와 함께 이 소름 끼치는 아날로그 호러 시리즈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부 영상에서 우리는 마틴 월즈 채널 왈튼 파일즈 플레이리스트에 나열되어 있는 두 번째 에피소드 영상 이전 계획까지 봤으니 오늘은 세 번째 영상 럭키유, 우리나라 말로는 운이 좋네 라는 제목의 영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 여기 상세 정보란에 적힌 글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즈버거 레스토랑은 1958년 펠릭스와 잭이라는 두 명의 대학생의 머릿속에서 처음 나왔다고 합니다. 그들이 실제 이 레스토랑을 설립하기까지는 16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본즈버거 레스토랑이 개업을 눈앞에 두고 있을 땐 대학생이었던 펠릭스는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한 상태였고 잭은 한 여성의 멋진 남편임과 동시에 세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있었답니다. 라는 내용의 글이었는데 그럼 이제 영상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이번 영상은 이전 우리가 봤던 왈튼 파일즈 영상들에 비해 짧고 직설적인 영상입니다. 영상의 초반부 본즈버거 레스토랑의 간판이 등장하고 하단엔 레스토랑의 개업일인 1974년 6월 28일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개업하고 이틀이 지난 6월 30일 본즈버거 레스토랑에서 열린 첫 생일 파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본즈버거 레스토랑이 폐업을 하기 직전 마지막 쇼가 열렸던 기간이 등장하는데 이는 1974년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였다고 합니다. 잠깐, 레스토랑의 개업일은 6월 28일, 폐업일은 7월 20일, 즉 본즈버거 레스토랑은 개업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폐업을 하였다는 소리인데 이는 이전 일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 밤마다 레스토랑 내부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영상에는 이내 문을 닫은 것처럼 보이는 레스토랑의 모습과 이 사진이 촬영된 74년 10월 31일이라는 날짜가 등장하는데 여기 창문 틈을 자세히 보시면 본으로 추정되는 인형 로봇이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형 로봇들이 폐업한 레스토랑 내부에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면에는 버니 스마일사의 중요한 자재들이 보관되어 있다는 K9 창고의 외관이 등장하고 75년 1월 23일 본은 다른 인형 로봇들과 함께 K9 창고로 옮겨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영상에는 1974년 6월 11일이라는 날짜가 등장하는데 이전엔 몰랐지만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 날짜는 본즈버거 레스토랑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잭 왈튼이 실종된 날이었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본즈버거 레스토랑은 6월 28일에 개업했는데 이 날은 이미 잭이 실종된 이후였습니다. 또 다른 창업자였던 펠릭스 크라켄은 그의 오랜 친구이자 동료인 잭이 실종되었음에도 아무 상관이 없었던 것일까요? 잠시 후 화면에는 헷갈려하고 있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기라도 한 듯 소름 끼치는 문장 하나가 등장합니다. You must be so confused about what you saw. Don't be scared, my little bunny. Answers will be given eventually, but don't try to solve this puzzle only with the pieces you have so far. This is only the beginning. For I'm going to tell you a story of broken people, beautiful people. He is so sorry about what he did to them, but there's nothing he can do. Remember that. Safety and pills, Soph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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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만 먹으면 모든 것은 괜찮아질 거야, 소피. 이 문장 반복적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볼 때 뭔가 중요한 문장처럼 보여지는데 화면은 이내 섬뜩한 표정을 한 본의 모습을 보여주고 여성의 비명소리를 들려줍니다. 이는 누군가 살해당한 뒤 본의 몸속에 넣어졌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본에게 살해당하기 직전 비명을 지르던 피해자를 보여주려 하던 것일까요? 그렇게 다시 약만 먹으면 모든 것은 괜찮아질 거야, 소피. 라는 문장이 반복해서 흘러나오다 갑자기 K9 창고에 놓여져 있는 본의 모습을 배경으로 한 뒤 섬뜩한 문장들이 등장합니다.
이 문장들은 누가 소피에게 하는 말이며 그들은 왜 소피를 찾으러 간다는 것일까요? 결코 좋은 이유로 찾아가려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영상 중간에 등장하는 문장처럼 이번 영상은 헷갈리는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왈튼 파일즈의 세 번째 에피소드 토끼 농장입니다. 이번 에피소드 영상의 길이는 총 58분으로 현재까지 업로드된 영상들 중 가장 긴 에피소드 영상입니다. 이러한 영상의 길이 때문에 저는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의 흐름을 읽기 위해 꼭 필요한 부분들만 요약해 전해드리려 합니다. 물론 이 에피소드의 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 상세 정보란에 원본 영상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 하단 상세 정보란에 앤서니라는 인물이 적어놓은 문장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모두들 오랜만이야. 오늘 내가 가지고 온 건 1980년대 버니 스마일사에서 개발한 비디오 게임을 플레이한 장면들이 담겨있는 영상이야. 이 영상을 손에 넣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이유는 바로 이 게임은 정식 발매된 게임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 말은 즉슨 오늘 우리가 볼 게임 플레이 영상도 게임의 베타 버전을 플레이한 영상이라는 거야. 1982년 8월 이 게임을 개발한 버니 스마일 측에서는 발매 전 게임 내부의 버그들을 찾아내기 위해 미국 미시건주 브라이턴이라는 도시에 이 게임의 베타 버전이 탑재된 게임기들을 설치해 놓았는데 이번 영상은 브라이턴의 엠펀트 호텔 내부에 설치된 게임기에서 플레이된 것이 녹화된 것이며 게임의 플레이어는 이 호텔에 실제 거주하고 있던 두 명의 여성이었다고 해. 또한 이 게임 플레이 영상을 녹화하던 사람들은 버니 스마일사의 기술자들이었으며 그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게임 내 존재하는 버그들을 수정하려 했던 것 같아. 최대한 빨리 그 게임을 출시하기 위해서 말이야. 참고로 영상 속 몇몇 장면들은 매우 손상되어 있는데 비록 좋은 퀄리티의 영상은 아니지만 나와 내 친구는 이 영상을 구하기 위해 몇 주를 고생했어. 어쨌든 잘 기다려준 너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은 진짜 대박이야. 앤서니로부터 게임 플레이 영상 한번 살펴볼까요? 이전에 봤던 에피소드 영상들과 같이 영상은 버니 스마일사의 로고가 등장하며 시작됩니다. 곧이어 이전에 봤던 익숙한 장면들이 등장하다 가운데 울상을 짓고 있는 소녀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등장합니다. 다음으로 로컬 57 방송국의 뉴스가 등장하는데 뉴스에 나오는 장소가 세인트우안 숲이라고 합니다. 그 숲은 바로 K9 창고가 위치한 숲임과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본에게 살해된 곳이었죠. 또한 여기 소녀의 옷에는 브라이턴이란 단어가 적혀 있었는데 이는 본즈버거 레스토랑이 처음 문을 연 도시이자 잠시 후 볼 비디오 게임이 처음으로 배포된 도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소녀가 찍힌 사진 아래에 이름 하나가 등장하는데 소피 왈튼. 네, 이 소녀는 실종된 잭의 딸 소피 왈튼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여성의 이름은 제니 레터슨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촬영된 때는 1982년 8월 15일. Yeah, this is the game I wanted to show you, Sophie. Oh, huh. Nice. Yeah, I played it for a while. Thought you would enjoy it. Thanks. Also, they installed the machine in the basement of the building not so long ago, so please try to be careful. The janitor told me these are hella expensive. And delicate, too. Oh, I see. So, do I start the game? Yeah, let's go. Right, so you gotta choose a name now. I see your name over there. Put my name over here then. So, fuck. Shit, I can't go back. Dumbass. Huh. 상세 정보란에 그래서 앤서니가 언급한 그 게임을 플레이했던 두 여성은 소피 왈튼과 제니 레터슨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웃고 떠들던 그 둘은 이내 게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게임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해드리자면 현재 게임 속 마을에서는 과일 축제가 한창인데 마을 속 동물 캐릭터들은 축제에 필요한 과일을 사오는 것을 깜빡했다고 합니다. 이때 피시라는 아마가 다른 동물들에게 자신을 위한 간단한 소일거리들을 해주기만 한다면 자신의 헛간에 가득한 과일들을 나눠주겠다 합니다. 네, 이 게임은 피시라는 하마가 주는 퀘스트들을 클리어하면 끝이 나는 어드벤처 게임처럼 보여집니다. Eat the hippo. You know, something I like about the game is the artwork. I don't know why, but there's something about it that seems really familiar to me. Huh.
소피는 이 게임의 그림체가 이상하게 낯이 익는다는 말을 하는데 제니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린 뒤 이 게임을 만든 버니 스마일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These glitches are very creepy, if I'm totally honest. That's why I wanted to show you this in the first place. I know you're into that kind BSI? of Bunny Smiles Incorporated. Have I heard that name before? I mean, 버니 스마일사는 분명 실종된 자신의 아버지가 설립한 회사인데 소피는 마치 처음 듣는다는 듯 행동하고 이에 제니 역시 조금은 당황한 듯 보여집니다. 제니의 말을 참고해 볼 때 소피는 이전 분명 버니 스마일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던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녀의 기억이 사라지기라도 한 것일까요? What happened? some weird rumors and shit. Apparently, there was this one employee that drove to some forest a few days ago. Not too far away from here, actually. He hasn't been seen around ever since he drove to that place. Really? Yeah. The word got out quickly. Some family members say it was his first day. Well, what's his name? Brian, I think? Well, I hope he's doing alright. Same. Well, who knows? Maybe he's okay. I mean, it's been a while since he was last seen, right? Brighton's not that big of a town anyways. They would have found him by now. Reminds me of this other girl. There's more? This young employee named Ashley. Young adult. Very pretty. She became some sort of urban legend around here. Why? People say she died inside of some old bunker from the company. Her body was never found. Most say she was privately buried. Others say she's still inside that place. Sounds like a made-up story to get little kids away from that forest. And we should probably just continue with the game. Yeah, who wants to hear about this kind of shit while playing some little child's game, right? You good, Sophie? Oh, yeah. I was just thinking about, 제니는 소피에게 버니 스마일사에서 근무하다 실종된 브라이언 그리고 애슐리라는 인물들에 관한 소문들도 이야기해주는데 이미 일부를 본 우리는 그들은 실종된 것이 아닌 살해당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thing is, the pills have been making me forget a lot of stuff from my teenage years and my childhood, and, like, I started taking them for a reason, but I really don't want to think about it. 아, 예상대로 그녀의 기억들은 사라진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소피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현재 먹고 있는 알약이 그녀의 기억들을 자꾸 사라지게 만드는 것 같다고 하는데 그 약, 아마 여기 왈튼 파일즈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본 이 약통 안에 들어있는 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수다를 떨던 제니는 마무리해야 할 서류 작업들이 남아있다며 게임을 하고 있는 소피를 홀로 남겨둔 채 자리를 뜨게 됩니다. See, I told you this game was a little broken. I can tell. You know, I keep thinking about Bunny Smiles. It sounds so familiar. This game is bringing back so many memories, but it's so hard to just remember exactly. Sorry, probably just boring you with random thoughts of mine. I'll stop. No, not at all, Sophie. However, I gotta do some other stuff. I got this one essay I need to finish. I'll see you around. Oh, alright. Just talk to me in case you have any questions regarding the game, okay? Yeah. 게임 속 퀘스트들을 진행하던 소피는 게임하면 중간중간 이상한 사진들이 등장하는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Alright, first we need to get the party hats. They should be in the basement. This game is very broken. More than I thought. 불평을 하면서도 계속 게임을 플레이하는 소피, 마침내 첫 스테이지의 최종 단계까지 클리어하게 되는데 갑자기 게임 화면에는 일그러진 얼굴이 등장하고 이에 당황하는 소피, 이후 게임은 갑자기 꺼져버리고 화면에는 오직 일그러진 얼굴만이 등장합니다. 놀란 소피는 제니를 불러보지만 그녀는 오지 않고 Jenny?
이 광대 인형 로봇 어딘가 낯이 익지 않습니까? 네, 1부 후반부 애슐리라는 기술자가 발견한 광대 로봇 빌리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일그러진 얼굴을 한 애슐리의 모습이 등장한 뒤 게임에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것인지 그대로 꺼져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다음날이 되고 I don't know. The game just crashed. I was playing and the game just kept showing weird visuals. Huh. Yeah, it was so weird. Like if I was being told something, I guess. Huh. Like a message? Maybe? What? So you think this game is haunted or something? I don't know. Anyways, it's getting very late. You sure you want to play right now? Why not just wait so we can play together tomorrow morning? I mean, you can go to sleep if you want, Jenny. Alright. Good night, Sophie. Alright, let's start this. Fuck. Don't tell me I lost all my progress, because I'm not entering that clown level again. 안타깝게도 전날 소피가 플레이했던 세이브 파일은 전부 날아가 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게임을 플레이하기 시작하는 소피, 그리고 여기 게임 화면에선 어제와 같아 보이지만 달라진 것 하나가 있는데 화면이 너무 빨리 전환되기 때문에 아마 놓치셨을 거라 봅니다. 실제 게임을 플레이하던 소피 역시 이를 놓치고 말았는데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면 첫날 소피가 플레이하던 영상에서 이 묘비에는 마을의 주인이었던 바비라는 하마와 관련된 정보들이 적혀 있었는데 이번엔 전혀 다른 문장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문장들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보자면 그는 그날 두 아이들을 잘 돌봐주기로 약속했으며 그들의 부모에겐 아무 걱정 말라는 말까지 전해놓았다. 소피, 우린 너가 잘 기억나지 않아. 하지만 우린 곧 영원히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 부디 그곳에선 편안하길. 나의 사랑스러운 두 붉은 아이들. 1962년 5월 15일, 1974년 5월 2일, 1965년 8월 22일, 1974년 5월 2일.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소피에게 남긴 문장들처럼 보여지는데 정작 당사자인 소피는 이를 제대로 보지 않고 넘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문장들 속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으니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하마의 집이라는 새로운 퀘스트를 진행하는 소피. 뒤죽박죽 섞여있는 퍼즐을 맞추던 도중 화면엔 갑자기 소름 끼치는 모습을 한 베니가 등장하고 이내 수잔 우딩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수잔 우딩스 기억나시나요? 왈튼 파일즈의 두 번째 에피소드 이전 계획에 등장한 실종 포스터에 그려져 있던 인물이자 현재는 베니의 몸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인물. 우린 지금까지 이 수잔 우딩스라는 인물이 본즈버거 레스토랑과 어떤 관련이 있는 인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쩌면 이제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BSI Technical Support Audio Log Number 3, June 30th, 1974. Jeremy's birthday party finished an hour ago. I decided to stay and help the employees clean the place. This week has been strange, especially because of the opening. I find it weird that they opened the place even though Mr. Wharton disappeared a few weeks ago. I hope he's doing alright. Rosemary came in today and asked if we'd seen him around. I'm pretty worried about it. Felix seems very concerned and worried too. Anyway, the birthday party, yes. Everything went according to plan. This was the first birthday party in the restaurant, and I feel it turned out pretty well. I noticed a few irregularities in the stage and in the audio animatronics. As the engineer and the person who basically built the animatronics to begin with, it was easier to notice these, especially in Bond. Something fell off. The limbs weren't moving properly. They looked stiff and odd, mainly in his right arm. Take a few more minutes to take him to the backstage, just to make sure everything's okay. I'm the only one left. Chris left some hours ago, and Felix didn't even show up. I'll leave and close the restaurant when I'm finished. I'm sure it's not going to take long.
수잔 우딩스는 본즈버거 레스토랑의 인형 로봇들을 관리하던 기술자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그녀는 토끼 인형 로봇 본에 원래 자신이 세팅해 놓은 것과 다른 시스템이 입력돼 있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렇게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던 수잔은 본에게 공격을 받게 되고 부상을 입은 그녀는 벤이라는 로봇 속에 집어넣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이는 벽에 기댄 여성은 수잔 우딩스로 보이며 좌측 하단에 적힌 문장들을 읽어보면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하지만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다. 또한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배에선 이상한 느낌이 난다. 도대체 누가 본에게 원래 설정값과 다른 시스템을 넣어놓은 것일까요? 그리고 이 설정값은 분명 사람을 해치라는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But that was very confusing and scary, but 수잔이 나오는 영상을 본 소피는 갑자기 혼란스럽고 이상한 느낌이 든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게임 속에서 어느 편지함에 들어있는 편지를 발견하게 되고 표지에는 린다 톰슨이라는 이름과 만지지 말라는 경고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린다 톰슨이라는 이름에서 빨간색으로 지워진 부분을 자세히 보면 크라켄이라는 성이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크라켄, 본즈버거 레스토랑의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 펠릭스 크라켄의 성과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페이지를 넘겨보는 소피. 초반의 페이지들은 검은색으로 칠해져 읽는 것이 불가능했었지만 계속 넘겨보다 보면 읽을 수 있는 문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64년 8월 30일 펠릭스는 점점 더 이상해져 간다. 계속 과음을 하고 나는 그게 너무나도 걱정된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젯밤 그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는데 1965년 8월 23일 오랜만에 일기를 쓰는 것 같은데 먼저 이번 달은 너무나도 행복한 날이었다. 드디어 펠릭스와 함께 살게 되었고 그 역시도 이러한 사실에 너무나도 행복해했다. 그리고 어제 잭과 로즈에게서 세 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나도 이쁘게 생긴 여자아이였다. 아이의 이름은 몰리 왈튼이라고 한다. 또한 잭과 펠릭스는 최근 레스토랑 창업 계획에 더 몰두하기 시작했다. 사이버펀테크라는 기업이 그들에게 투자를 제안했기 때문이다. 197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는 정말 즐거웠다. 잭과 펠릭스는 직접 만든 회색 토끼 인형을 에드와 몰리에게 선물해줬는데 몰리는 그 인형에게 로켓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그리고 어제 펠릭스는 또다시 과음을 했다. 이건 분명 안 좋은 신호다. 그는 좋은 사람임은 분명하지만 자신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확실한 건 그는 점점 망가지고 있다. 그도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알지만 고치려 하지 않는 것 같다. 1973년 1월 3일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간다. 펠릭스는 프로젝트에 너무 몰두하다 되려 그것에 잡아먹혀 버린 듯하다. 그는 이 프로젝트가 그와 나 자신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다. 펠릭스는 여전히 술을 마시고 돌아다닌다. 어쩔 땐 K9 창고에 들어가 하루 종일 술을 마시기도 한다. 그는 내 말을 전혀 듣지 않는다. 나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1974년 5월 2일 사랑하는 펠릭스에게 만약 당신이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이미 당신 곁을 떠나버린 뒤일 거야. 알아. 매우 혼란스럽겠지.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지난주 당신이 나에게 했던 말은 큰 상처로 남았어. 하지만 동시에 깨달음을 가져다 줬지. 그러니 이 편지를 읽고 당신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 우리의 관계는 한순간도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 나는 이제 곧 브라이턴을 떠날 예정이야. 당신은 지금 잭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창고에 머물며 일을 하고 있겠지. 당신이 집에 도착해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난 이미 아주 먼 곳에 있을 거야. 잭이 오늘 당신에게 그의 아이들을 학교에 태워다 주고 다시 데려와 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들었어. 학교에서 열리는 축제 때문으로 기억하는데 그 부탁 꼭 들어줬으면 해. 나는 더 늦기 전에 내 삶을 살아보려 해. 그러니 당신도 당신의 삶을 살기를 바랄게. 사랑해. 안녕. 린다. 다 내 잘못이야. 정말 미안해. 편지의 내용으로 볼 때 린다는 펠릭스의 전 부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린다의 편지에 따르면 펠릭스는 알코올 중독을 앓고 있었던 것 같은데 린다가 떠날 때까지도 그것을 고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펠릭스의 문제로 인해 린다 역시 고통을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죠. 물론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잭의 자녀들을 위한 인형을 만들어주는 등의 행복한 기억도 존재했지만 결과적으로 린다는 펠릭스의
펠릭스의 곁을 떠나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린다의 마지막 편지에서 잭이 펠릭스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하루만 돌봐달라는 부탁을 건넸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이 편지를 다 읽은 소피는 다시 게임을 플레이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소피가 플레이하고 있는 미니게임은 누구나 알고 있는 같은 그림 찾기 게임인데 소피는 이 게임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그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Congratulations! You're very good at this. Right. It's time for the real game. Let's play Spot the Differences. This one's a bit hard. 여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는 누구일까요? 이는 게임 속 NPC 부주 역시 예상치 못한 것인지 황급히 다음 게임으로 넘기려 하는데 뭔가 수상합니다. 이번 게임 역시 간단한 틀린 그림 찾기. 이 게임을 플레이하던 소피는 다시 한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Great job. Nope, that's not the difference. That's not the difference. Congratulations! You completed my game. Now. 조금 전 게임에서 봤던 그 피범버그의 남성은 아마 지금 보이는 남성과 동일 인물처럼 보여지는데 이번 역시 게임의 NPC 부주는 예상치 못한 사진이 나왔다는 듯 황급히 게임을 종료시켜버립니다. Missing Neil 714, missing Neil 714, missing Neil 714, missing Neil 714, missing Neil 714. 7월 14일에 실종되었다는 음성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 이는 아마 사진 속 남성이 실종된 날처럼 추측됩니다. 그렇다면 7월 14일경 실종된 이 남성은 과연 누구일까요? 제 추측상 이 남성은 찰스라는 남성으로 추측됩니다. 찰스, 처음 듣는 이름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린 분명 이전 일부 영상에서 이 이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부 영상 후반부 버니 스마일사의 기술자 애슐리가 K9 창고에서 살해당하기 직전의 장면들이 기억나시나요? Jack, Susan, Charles, Rosemary, Sophie. 여기서 언급되었던 잭, 수잔, 로즈메리, 그리고 소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인물은 단 한 명, 찰스입니다. 그 역시 본에게 살해당한 것일까요? 그리고 찰스는 버니 스마일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아직 우리가 가진 정보들만으론 이를 알아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I think I knew when I was younger. I knew these people, and for some reason my brain just forgot about them. Or what happened to them. I doubt they're alive anymore. 소피는 갑자기 게임에서 등장한 사람들이 낯이 익는다는 말과 동시에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는 조금은 섬뜩한 말을 하는데 그녀의 지워진 기억 속엔 우리가 모르는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기 게임 화면을 자세히 보면 마을 곳곳에 실종된 사람들이 포스터가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은 이 게임을 통해 소피에게 무엇을 알려주려 하는 것일까요? 소피 역시 이 게임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려 한다는 것을 눈치라도 챈 듯 다음과 같은 말을 내뱉습니다. I genuinely don't know if digging deeper into this is the best decision, but curiosity is killing me right now. 마침내 게임 속 최종 스테이지까지 오게 된 소피. 이번 게임의 NPC는 양인형 로봇 샤로 보여지는데 게임은 간단합니다. 어딘가 숨어있는 샤를 찾아내야 하는 숨바꼭질이죠.
손쉽게 샤를 찾아낸 소피. 그러자 화면엔 숫자가 등장하고 이번엔 소피가 샤를 피해 숨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샤 또한 소피를 발견하게 되고 샤는 갑자기 소피에게 내가 아직도 아름다워 보이니? 라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Am I still beautiful to you? Sophie. I know you. 일부 영상에서 우리는 샤의 몸속엔 소피의 어머니인 로즈메리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아직도 아름다워 보이냐는 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화면 속에는 문장들이 등장합니다. 이 대사들 어딘가 낯이 익지 않나요? 네, 이는 일부 영상에서 로즈메리가 실종된 잭을 찾아 돌아다니던 중 부대 뒤편에서 누군가 그녀를 향해 던진 말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곳은 부대 뒤편으로 추정되며 잠시 후 그곳의 벽은 피로 물들게 됩니다. 이때 유튜브의 자막 기능을 켜보면 실종자 로즈메리 왈튼 실종된 날 1974년 7월 19일 이라는 문장들이 등장하는 것으로 볼 때 이는 로즈메리가 본에게 살해당하던 때가 분명해 보입니다. 이 또한 소피가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 중 하나였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소피는 왜 로즈메리가 살해당하던 순간에 그곳에 있었던 것일까요? 다음으론 연못이 등장하는데 이 연못의 이름은 기억의 연못이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연못에서 올라오는 토끼 어딘가 낯이 익지 않나요? 이 토끼 인형은 오늘 영상의 초반부 약을 먹으면 안전해 라는 대사가 나올 때 등장한 이 회색 토끼 인형처럼 보여지는데 제 생각엔 이 회색 토끼는 잭과 펠릭스가 과거 잭의 두 자녀를 위해 만들어준 인형 로켓처럼 보였습니다. 로켓은 왜 기억의 연못 속에 살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로켓에게 너는 누구냐며 질문을 던지는 소피. 그러자 갑자기 두 명의 사람처럼 보이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로켓. 이 그림이 완성되기도 전에 화면이 깨져버리는 에러가 발생하고 맙니다. 그러다 갑자기 어느 집의 외관이 찍힌 사진 한 장이 등장합니다. Holy shit. That's my old house. 왜 소피의 옛날 집이 찍힌 사진이 이 게임에 등장한 것일까요? 다시 게임 화면이 등장하고 소피의 캐릭터 주변에는 두 명의 붉은 아이들이 맴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침실의 모습. 이곳은 아마 예전 소피 집의 침실로 추측됩니다. 이전 묘비에 적혀있던 두 명의 붉은 아이들은 잭의 자녀인 에드와 몰리였으며 여기 그들의 뒤에 서 있는 펠릭스의 모습으로 볼 때 그는 이 둘을 학교 축제에 데려다 주기 위해 소피의 집에 들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아이들을 무사히 학교로 데려다준 펠릭스. 화면 상단의 시간은 오후 9시 37분을 가리키고 있고 이곳은 학교라고 합니다. 학교 축제는 이미 끝난 듯 조명이 꺼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학교를 돌아다녀 보는 소피. 그렇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소피는 로켓과 마주하게 되고 로켓은 소피에게 자신을 따라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게 로켓을 따라가던 도중 두 명의 붉은 아이들 에드와 몰리가 등장합니다. 원래대로라면 펠릭스는 이미 아이들을 태워 잭의 집으로 데려다 줬어야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이들은 아직 학교에 남아 있었으며 그들은 자신들을 집에 데려다 줄 펠릭스를 찾아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아이들은 술을 파는 장소에서 펠릭스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는 이날 밤 분명 아이들을 태워 잭의 집으로 데려다 줬어야 하는 상황인데 왜 술을 마시고 있던 것일까요? 정말 린다의 말처럼 그는 술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How much is left till we get home? Not much. Just kind of lost, I think. Uncle Felix, what are you drinking? M-Y-Q. Our teacher says drinking is not No, I'm just feeling dizzy. It's not that big of a deal, alright? Alright. I want to go home. Molly, we're almost there. Don't you think you're driving too fast? Listen, I'm just trying to get you to home quickly, alright? Look, I'm sorry, I'm not feeling too good right now. I really I just want to lay in the bed and go to sleep. Thing is gonna be okay. Thanks, Molly.
결국 아이들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한 펠릭스는 사고를 내게 되고 이 사고로 인해 에드와 몰리는 목숨을 잃은 것 같습니다. 불행인지 행운인지 사고 직후 목숨을 건진 펠릭스는 겁에 질려 아이들을 그곳에 묻어버린 채 달아나 버립니다. 결국 소피의 두 동생들은 펠릭스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이었으며 소피는 자신이 먹고 있는 약 때문에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약은 펠릭스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소피에게 먹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소피가 이 게임을 플레이함으로써 잃어버린 기억들을 하나둘 되찾기 시작했다는 것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길었던 세 번째 에피소드 영상도 끝이 나게 됩니다. 다음 영상은 현재 왈튼 파일즈 플레이리스트에 업로드되어 있는 가장 마지막 영상입니다. 영상의 제목은 죄책감. 영상을 보기 전 하단의 상세 정보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드 왈튼과 몰리 왈튼을 추모하며 1974년 5월 2일 학교에서 열린 축제가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오던 12살의 에드와 9살의 몰리는 차량 충돌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시 아이들의 아버지 잭 왈튼은 일이 바빠 친구에게 픽업을 부탁한 상태였고 그날 밤 그 친구의 운전은 조금 이상해 보였다고 합니다. 결국 그가 운전하던 차량은 세인트 호안수 근방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말았고 이때 두 아이들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항상 기억될 거야. 내 작은 천사들, 나의 작고 붉은 아가들. 펠릭스가 사고를 낸 장소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다던 세인트 호안숲. 네, 이 숲이 K9 창고가 위치한 곳임을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세 번째 에피소드 영상 후반부에 등장한 로켓의 말에 따르면 펠릭스는 너무나도 겁에 질려 두 아이들을 그대로 숲에 묻어버렸다고 하는데 설마 펠릭스는 이러한 사실을 감추고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 깊은 숲속에 창고를 지은 것은 아닐까요? Hello, my name is Felix Franken. I just want to greet all of you to the company. Me and my friend Jack are both very excited about working with all of you. Here at Bunny Smiles, we believe that all it takes to achieve our dreams is hope. Would you like to achieve this dream with us? Great! As of now, our team isn't very big, just like our budget. But hey, we have hope, and in my opinion, that's all that matters. 영상의 초반부, 우린 펠릭스가 희망찬 목소리로 자신과 잭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몇 년이 지난 1972년 버니 스마일사의 직원들에게 크리스마스 기념 인사를 하는 펠릭스. Greetings, Felix here. Hope you all have a very Merry Christmas and a wonderful New Year's Eve. I hope to see all of you in a few months. It's crazy how far we've made it. The Cyberfund tech deal, the Bonds Burgers project, it's incredible. I never thought we would have made it far. And I'm proud of all of us. Y'all should feel proud too. 여기서도 여전히 밝고 행복해 보이는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1974년 5월 2일 당일에 녹음되었다는 마지막 메시지. 여기서 유튜브의 자막 기능을 켜보면 차 사고가 난 직후 라는 자막을 볼 수 있습니다. Alright, it's... yeah. Messed up. I messed up. I have a problem. And this has been a problem for so long that I can't even remember. The first time I got drunk, I don't remember most stuff. That's probably why I carry this recorder with me. I'll think this was all just a nightmare. That Molly are okay. But they're mad. They're not. They were just children. Jack. Oh God, what am I gonna tell Jack? He would be devastated. That's why I buried him. Jack's been the best friend I've ever had. I'd never do that to him. That's when the accident occurred. I just panicked.
and I buried them in the forest. St. Juana's forest, the forest next to the road. The road in which the accident occurred. I can't remember where I buried them. So fucked. What am I gonna do now? The restaurant's gonna open next month. It's hard. Be fine. It's gonna be fine. 잭이 이 사실을 알아차릴까 두려워 두 아이들을 묻어버린 채 도망쳤다는 펠릭스. 그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듯한데 이런 끔찍한 일을 벌이고도 마지막엔 모든 것은 다 괜찮아질 거야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을 죽여놓고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라니 뭔가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들려왔는데 아쉽게도 영상은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영상들 속에서 우린 많은 사실들을 알 수 있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 도 가득했습니다. 먼저 잭은 왜 실종된 것이며 소피를 찾으러 가겠다던 이들의 정체는 누구이고 이들은 왜 소피를 찾으러 가는 것인지, 또한 펠릭스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소피의 형제들은 왜 소피는 곧 자신들과 함께할 것이라는 말을 남겼는지, 이것들은 다음 에피소드가 나온 이후에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왈튼 파일즈 시리즈의 제작자 마틴 월즈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그가 쓴 게시글을 읽어보면 왈튼 파일즈는 총 6개의 에피소드 영상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쉽게도 다음 에피소드가 언제 업로드될지는 자신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본 에피소드는 총 3편, 그러니 앞으로 3편이 더 남은 상태입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리가 가진 의문점들은 언제쯤 풀릴지 너무나 잘 짜여진 스토리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혹시 제가 놓친 것을 발견하신 분들은 댓글로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해주세요. 또한 여러분이 오늘 영상을 보고 느낀 것들을 댓글을 통해 남겨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